서로 사랑해서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으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밥상에 앉고 같은 말투로 다녀와를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 22년 동안 한 번도 제 결혼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휴대폰에 찍힌 한 문장으로 제 결혼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그 문자를 받은 순간에도 바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밤 11시 17분.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TV도 라디오도 꺼진 채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할 정도로 귀에 꽂히던 밤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아줌마, 남편 관리 좀 하세요. 정희는 처음엔 피식 웃었다. 요즘 스팸도 참 별나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그 문장이 떠올랐다. 남편 관리.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읽었다. 아줌마, 남편 관리 좀 하세요. 그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정희는 시계를 봤다. 밤 11시 30분. 남편 영수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결혼 22년 동안 이 시간까지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먼저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먼저였지 의심은 아니었다. 정희는 아침을 떠올렸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고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고 미역을 불렸다. 영수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었다. 오늘 저녁엔 같이 먹어요. 정희의 말에 영수는 신문을 넘기며 고개만 끄덕였다. 응도 그래도 없이 그냥 고개만. 정희는 그게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게 늘 그래왔던 부부의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날 밤 정희는 국을 데우지 않았다. 밥솥도 열지 않았다. 그저 현관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울린 휴대폰. 아까 그 번호였다. 지금 같이 있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같이 있다고? 누구랑? 어디서? 질문이 수십 개 떠올랐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잔인하다는 걸. 정희는 그날 밤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아서 대신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은 집에 돌아오지 마. 그 순간부터 정희의 결혼은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정희는 잠든 척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현관문 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여는 소리까지 모두 들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낯설었다. 왜 아직 안 자?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디 있었어? 영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잠깐이 정희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회사. 22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정희는 그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텅 빈 소리처럼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화도 안 받더라. 정희의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갈아입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다. 그 문자가 자꾸 떠올랐다. 지금 같이 있어요.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정희는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다. 미역국 대신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미역국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젓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조용히 울렸다. 오늘도 늦어? 정희가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마도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콕 찔렀다. 아마도라는 말은 기다리지 말라는 뜻 같았다. 그날부터 정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수가 집을 나서면 정희는 집안을 정리하다 말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바지 주머니를 확인했다. 영수의 옷에서는 늘 같은 냄새만 났다. 담배 냄새, 회사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모르는 향수 냄새. 정희는 그 냄새를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맡게 됐다. 어느 날은 영수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욕실에 들어갔다. 정희는 괜히 수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세면대 앞에 섰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언제부터인지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정희는 그 생각이 싫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사랑의 크기도 따지지 않았다. 의심은 그저 조용히 아주 집요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며칠 뒤 정희는 결국 휴대폰을 보게 됐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다. 영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에 둔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잠깐, 아주 잠깐 화면이 켜졌다. 그 짧은 순간에 정희의 눈에 들어온 건 이름이 아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이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을 뻗으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샤워기 소리가 끝나고 있었다. 정희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켰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밥을 먹으며 결심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그 결심은 복수도 아니고 대단한 용기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알고 싶다는 너무 늦은 욕심이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정희를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서게 만들었다. 정희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픈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정희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서둘러 일어났다.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시간, 부엌 창문 밖은 희미한 회색빛이었다. 밥을 짓지 않았다. 국도 끓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영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오늘도 늦어 말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마치 마지막 인사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 정희는 10분을 더 기다렸다. 너무 빨리 나가면 자기 마음이 다 들킬 것 같아서였다. 코트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눈 밑에 얕게 깔린 그늘.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다. 정희는 영수가 탄 버스를 멀찍이 서 따라 탔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정희는 그보다 세 줄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유리창에 비친 영수의 옆모습이 흔들리며 지나갔다. 버스는 회사 방향으로 한참을 달렸다. 정희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괜한 의심이었나? 하지만 버스는 회사 앞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리고 정희가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동네에서 멈췄다. 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버스에서 내렸다. 정희는 두 정거장 뒤에 내렸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면 놓칠 것 같았다. 그 거리에서 정희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영수는 익숙한 듯 골목으로 들어갔다. 주택가였다. 작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영수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봤다. 정희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봤나? 다행히. 영수는 아무도 없는 쪽을 보고 다시 걸었다. 그가 어느 빌라 앞에서
멈췄다. 현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눌렀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정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문이 열리고 영수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빌라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터졌다. 회사 일은 아니었구나. 여기가 그 여자 집인가. 정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빌라 입구가 보이는 자리를 골랐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만 멍하니 바라봤다. 30분, 1시간.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다. 정희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계를 보는 순간 현실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아서였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젊었다. 정희보다 한참 젊어 보였다. 깔끔한 코트, 정돈된 머리, 가볍게 웃는 얼굴.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희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잠시 뒤 영수가 나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걸었다. 너무 익숙한 거리감. 부부가 아침 산책을 나서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정희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렀다. 정희는 그날 깨달았다. 문자보다, 미행보다 더 아픈 건 이 사실이었다. 남편은 죄책감 없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정희는 그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하루는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불을 켜지 않았다. 낮이었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어두웠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정희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내려놓았다. 다리가 풀려 한동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따라 걷고 숨을 참고 눈을 피하던 몸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듯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랐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흔들렸다. 물을 마시다 말고 결국 컵을 내려놓았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지낼 수 있을까? 정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 소리가 났을 때 정희는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평소 같으면 왔어? 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수는 잠깐 머뭇거리다 거실로 들어왔다. 오늘 일찍 왔네. 정희의 말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 영수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그러게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정희는 알았다. 영수도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정희는 밥을 조금만 담았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집안에 울렸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다. 마지막 기회 같은 말이었다. 영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이 정희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되묻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방어가 섞여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잖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대답이었다. 정희는 그날 아침 빌라 앞에서 멈춰 서 있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이 입안에서 쓴맛처럼 퍼졌다.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영수의 말은 익숙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그렇겠지. 정희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영수도 느꼈을 것이다. 근데 왜 요즘 당신한테서 다른 냄새가 나? 그 말이 식탁 위에 툭 떨어졌다. 영수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무슨 냄새? 영수는 웃으려고 했다.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서 정희는 차라리 웃지 말지 싶었다. 모르는 냄새.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영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괜히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세게 찔렀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뒤늦게 눈을 뜬 거였다. 정희는 그 말을 삼켰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 믿고 싶어. 그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솔직한 반응이라는 걸 정희는 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등을 보며 누웠다. 침대 가운데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떠난 걸까? 그 질문은 이제 정희를 다음 단계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울지 않기로 했다. 눈물은 진실을 바꾸지 못했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정희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꺼낸 건 가계부였다. 수십 년 동안 손때가 묻은 작은 노트, 그 안에는 날짜별로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정희는 최근 몇 달의 기록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평소보다 빠져나간 돈이 눈에 띄게 많았다. 잡비, 정희가 습관처럼 써놓은 그 두 글자, 그 잡비가 이제는 전혀 잡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정희는 통장도 꺼냈다. 남편 명의 통장, 부부 공동 통장,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 하나. 정희는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했다. 그 과정에서 자꾸만 손이 멈췄다. 이체 내역,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한 번에 몇십만 원, 어떤 날은 100만 원 남짓. 하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잦았다. 정희는 달력을 떠올렸다. 영수가 늦는 날과 이체가 된 날이 이상하게도 겹쳤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을 배신한 게 아니라 삶을 둘로 나눠 살고 있었다는 걸. 정희는 영수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자기와 함께 간 적 없는 병원. 그 날짜 역시 영수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정희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의심은 이제 사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병원 다녀? 영수는 순간 굳었다. 아니, 왜? 그 짧은 대화가 정희에게는 확신이었다. 거짓말은 언제나 질문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 없이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정희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영수가 잠든 뒤에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 이 생활, 이 나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으로. 정희는 인터넷을 켰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그 검색어를 치고 나서 한참을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무서웠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한다. 정희는 결국 법률 상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감정은 법정에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다. 정희는 그날 밤 영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상대방이다. 그 인식이 정희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다음 단계를 결심했다. 이제는 혼자 확인하는 걸 넘어설 때였다. 정희는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 미행하던 그날 카페에서 나와 둘이 나란히 걷던 모습. 그 여자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들렀다.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정희는 그날도 조금 일찍 도착했다. 창가가 아닌 출입문이 보이는 자리, 도망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른 자리였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다. 손만 컵을 감싸쥐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 여자였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었지만 정희는 단번에 알아봤다. 젊었다. 정희보다 확실히 젊었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여자는 정희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혹시 정희 씨?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희는 그 이름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여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정희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자리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웃지 않았다. 저도요. 짧은 침묵.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힘들어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다. 그래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여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정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자의 말은 방어였다. 정희는 그 말이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나왔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요, 사람으로서는 어땠을까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그제야 자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저도요, 젊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사람 만나기 전엔 저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선택받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 참는 사람이 됐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희는 자기 말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리는 걸 느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새로운 하루를 같이 보냈겠죠? 정희는 여자를 바라봤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늙어가는 밤을 혼자 견뎌왔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정희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물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자가 물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요?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으로 쓴맛이 느껴졌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 이제는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정희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법원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정희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수십 번 상상했던 장소였지만 막상 서보니 현실감이 없었다. 이 건물 안에서 22년의 시간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묘했다. 영수는 이미 와 있었다. 정희를 보자 잠시 눈길을 피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법정 안은 차분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절차는 예상보다 빨랐다. 서류가 오가고 이름이 불리고 날짜가 확인됐다. 정희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그 이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들렸다. 영수의 변호사가 말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문장이 공기 중에 가볍게 떠올랐다. 정희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일시적이라는 말로 22년을 지울 수는 없었다. 정희의 차례가 왔다. 판사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희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영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기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이미 답이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정희는 하나하나 차분히 들었다. 이제는 숫자가 감정보다 덜 무서웠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다. 이혼 의사 확실합니까? 정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정희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말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영수가 뒤에서 불렀다. 정희야.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 이름은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정희는 문을 나서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정희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혼 판결이 난 뒤 정희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아침은
여전히 왔고 해는 어김없이 떴다. 다만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정희는 혼자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을 짜게 끓이지 않아도 됐고 밥을 늦게 먹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사실이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빨래를 개다가 문득 멈췄다. 영수의 셔츠가 더 이상 빨래통에 없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다. 정희는 그 셔츠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다만, 아,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라서 괜찮아? 정희는 그 질문이 조금 웃겼다. 혼자라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괜찮아지기 위해 혼자를 선택한 거였기 때문이다. 정희는 아침마다 동네를 걸었다. 예전엔 늘 장을 보기 위해 급히 지나치던 길이었다. 이제는 천천히 걸었다. 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빵집에서 갓 나온 냄새를 맡았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정희에게는 새로웠다. 어느 날 정희는 병원에 갔다. 큰 병은 아니었다. 그저 정기검진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놀랐다. 자기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나 좀 편해졌구나.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아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다. 슬프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시간들이 끝났다는 걸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정희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랑을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나를 밀어둔 거였구나. 며칠 뒤 정희는 문자를 하나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열어봤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자를 오래 보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정희에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희는 그 순간 알았다. 사랑과 전쟁은 누군가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라는 걸.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